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이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2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이 재판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선고를 다음 달 26일로 잡게 되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633의 원칙입니다. 3개월을 지켜라 2심 판결은. 그런데 전체 계산을 하면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지난해 11월에 1심 선고가 있고 2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 자신이 이사를 해서 집 주소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 재판 기록을 전달받지를 못했다. 이런 식의 재판 지연을 하면서 2개월을 끌었습니다. 2심 선고가 4개월 만에 내려지는 셈입니다. 이 3월 26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2심 재판에서 예상했던 대로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항소심 이 재판 전체에 걸쳐서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 1심과 같은 내용이 되풀이됐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고, 그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에 강압이 있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장에서 준비해서 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법률적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이 되었다. 이렇게 변명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오히려 1심 이 선고보다 더 중하다. 그러니까 1심 선고에서 무죄로 판명이 됐던 고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할 수가 없다. 1심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만 유죄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심과 같은 구형량, 이재명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 이재명 측이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 새로운 논리를 주장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 최은정 재판장입니다.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달 초순 중순에도 10일쯤에 이렇게 선고를 내리지 않겠느냐. 내용이 워낙 간단하고 1심과 되풀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3월 26일 선고하겠다. 3월 26일 오후 2시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1심 선고,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소한 선고에서 이건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징역형, 이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게 되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진 문제가 이 선고 기일입니다. 3월 26일이라면 대법원은 이 법에 정해진 대로라면 6월 26일, 3개월입니다. 6월 26일 선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노리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6월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재판입니다. 이 탄핵 재판의 선고가 언제 될 것이냐. 탄핵 재판에서 오늘부터 이제 재판관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표결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다음 판결문을 쓰는 이런 순서가 이어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을 기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금 개헌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개헌에 집중하겠다.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임기를 연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영배 등을 비롯한 이 재판관 4명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재판관 4명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정형식 주심을 비롯한 나머지 4명에게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개헌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이 비상계엄에 대한 그동안에 불공정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생각을 하고 또 비상계엄에 대한 각종 법리적인 이런 논란들에 대한 이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4대4로 딱 나뉘어 있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굉장히 정치 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에만 충실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었는데 이건 법리에 좀 충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법리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법리보다는 훨씬 정치적인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통령직 수행이 국정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헌법재판소에 그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법리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지금 헌법재판관 4명입니다.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이 4명이 계산이 더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리로만 볼 수도 없고 또 정치적인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더 복잡해진 부분이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까지를 선언을 했고 그다음 오늘 이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 기각이 아니고 만약 인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3월 10일 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고 이 탄핵을 인용을 하게 된다면 5월 10일 이제 대선이 열려야 하는 셈입니다. 2달 뒤에 대선이 열리는 셈입니다. 2달 뒤 5월 10일이라면 그 전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리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10일 만약 선고가 내려지면 26일까지는 민주당의 후보 경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경선이 진행이 상당 부분 될 것이다. 다음 달 말까지는 후보를 뽑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막지 못하면 이재명은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자신이 만약 그럴 리도 없지만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법을 바꾸든지 국회를 이용해서 계엄을 선포하든지 또 각종 방법을 통해서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곧바로 파면입니다.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을 헌법재판관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판결 결과 내용을 헌법재판관들도 모두 보게 될 겁니다. 문영배를 비롯해서 저렇게 편향되어 있는 저런 재판관들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헌정사에, 우리 국정에 이 개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윤 대통령의 이 질서 있는 퇴진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다. 지금 만약에 이게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이 이재명에 의한 난동, 민주당에 의한 난동, 이 국정 혼란, 헌정 파괴, 이게 눈에 보이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물론 반 이재명이 반발하고 나설 겁니다. 그런데 26일 일단 선고까지는 이재명이 버틸 것이다. 선고가 있을 즈음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최은정 재판장이 좀 더 빨리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6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 선고 기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은 이것이 아니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어도 구속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없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싸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 헌법 질서가 또 한 번 붕괴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부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